지금 사실 조금 전에 오늘 추가 인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도 좀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 윤석열 추가 인선 발표, 안철수 걔는 없었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 오늘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서 안철수계 인물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이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에서 사실 모두가 가장 유심히 지켜본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과연 안철수 계 인물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없었고요. 이정식, 정황근 두 후보자 역시 안철수계 인물로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내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요. 윤석열 정부 이 새 1기 내각의 안철수 위원장의 인물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까지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최측근이 최진석 서강대 교수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이 이 추천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포함이 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이번 내각에서 안철수계 인물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2시에 있었던 그 인선 발표 모습 준비돼 있죠.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 기자, 네. 이 안철수계 인사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안철수 위원장한테 이 얘기를 윤 당선인이 안 한 걸까? 인선 발표 전에. 이 내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측의 얘기가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 인선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인 이 신용현 대변인이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일단 신용현 대변인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차 인선에 이어서 이제 오늘 발표된 2차 내각 인선 결과까지 보면 사실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예상하셨던 공동정부 구성하고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이 전문성 있다고 생각한 몇 부처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했으면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이제 직접 밝히시기도 했고요. 네. 또 오늘 2차 발표 전에도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용현 대변인, 그동안 본인들이 이제 예상했던 이 공동정부의 모습과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차 발표 전에도 이 인사협의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철수 측 또 다른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내각에서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던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차 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입각 후보자 명단을 안철수 위원장이 언론보다 늦게 받아들였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런 내용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맡았던 대선 당시 이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과거 MB, 박근혜 정부 인사들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 송곳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이게 바로 안철수 위원장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을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예전에 안철수 위원장을 이제 합당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죠. 이 종이 쪼가리 말고 이 좀 나를 믿어달라. 그랬었죠. 이 내용의 문장을 좀 인용을 하면서요. 윤석열 당선인 측을 이제 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과열이 되다 보니까 네. 오늘 인선 발표 현장에서도 이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네. 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약간 오늘 내각 발표 날인데 왜 네. 안철수 위원장 발표만 질문만 들어오느냐. 약간 네. 좀 언짢은 내용을 보이면서도 결국 답을 내놓긴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답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제가 이 인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본인이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또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인선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고 후보도 추천해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다. 내 앞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전혀 불쾌한 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기자들에게 좀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양측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어떤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라고 지금 김현 기자가 그랬는데 진실이 뭘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그게 이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실 공방을 해봤자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번 내각에 안철수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의 시각이 다른 게 문제예요. 네. 왜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말은 어저께 2차 내각 발표 전에 어제 분명히 안철수 위원장과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 어떤 설명이냐면은 후보자 추천은 받는데 그 추천받은 인사하고 우리 쪽에서 뭐 추천하는 인사도 있을 거고 또 인재풀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거 다 합쳐가지고 가장 적임자를 뽑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안철수 위원장이 특히 불쾌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고 그런 말도 없었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가 윤석열 당선인의 얘긴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가지고 뭐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추천만 하면 그게 공동정부입니까? 결과적으로 내각에 추천한 인사가 최소한 안철수계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공동정부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말로 하신 건데 그거를 안철수 위원장도 같이 이해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적 시각하고 그 두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면은 다르더라도 둘만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는 불쾌한 표정을 안 지었지만 결국 오늘 일정 다 중단한 건 불쾌하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정부가 인사를 그냥 추천하는 게 공동정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포함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까지가 공동정부라는 생각이 안철수 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다른 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지금 보면은 윤 당선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참 믿을 수 없구나 정치판이라는 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과 누구지 윤 당선인 간의 생각이 다른 게 결국은 드러났고 안철수 위원장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배신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아니 그 당연하죠. 그때 이제 단일화 합의를 하기 전에 밤새워서 이제 협의를 했잖아요. 네, 네.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 종이 쪼가리 필요 없고 나를 믿어라라고 윤 당선인이 통 크게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안철수 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제 합의문 발표를 했었는데 많이 배신감이 들죠. 이럴 줄 알았으면 단일화를 안 하든가 아니면 공동정부 합의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후회를 해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DJP 공동정부를 할 때는 준비 기간이 오래됐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각 인선을 할 때 경제 쪽은 아예 JP 쪽에 줬다고 해요. 인선을 막 뽑도록. 그런데 지금 결과는 완전히 결과적으로 팽당한 꼴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럴 때 측근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 당선인은 지금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지만 측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거든요. 무슨 목소리가 들리는지 이쪽에서 안철수 개 쪽에서 위원장 쪽에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안다면 좀 더 윤 당선인 측에 오늘 분명히 3차 내각 발표 끝나면 이런 질문 나올 건 너무나 예상이 돼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면은 정말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전달을 했어야죠. 안 위원장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먼저 좀 해소를 하고 참모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좀 그렇게 이해 안 맞는 부분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쓴 소리는 아니더라도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감없이 전달을 안 한 것 같은 소통이 안 된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은영미 위원께서도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배신감을 느끼고도 남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 기자, 예.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이 국민의당 사람들을 비상 소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인물 안철수 위원장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안철수 위원장 일단 향후 행보와 좀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측근 및 주요 당직자를 비상 소집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도 안철수 위원장 포함해서 좀 국민의당 이제 주요 당직자들, 측근들 모두 연락을 돌려봤는데 아예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도 지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를 그리고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 비상 소집 단순히 내각 인선 문제만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과 이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네. 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 이 자리에 모셨던 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합당 논의는 구체적인 건 다 끝났고 이제 발표만 남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들어본 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분명히 이 합당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합당 과정에서 이 당의 뭐 요직 같은 것에 대해서 양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이 당무직을 국민의힘에서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이 국민의당 당직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좀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만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까 저희가 좀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당직자들이 뭐 명퇴 의사를 밝혔다. 이 네. 내용도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었는데 국민의당 관계자 역시 정말로 이 합당 과정에서 이게 끝까지 논의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양측의 이야기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 갈등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금 김영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인선뿐만이 아니라 합당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이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이 이 어떻게 보면 잠적이에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잠적, 글쎄요. 이 보면 어제부터 모든 일정을 다 취소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일정 취소와 관련해서 인수위 그리고 윤당선인 측에서는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전부터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안 위원장에 대해서 인수위가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안 위원장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거란 기대와 신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공동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은영미 위원님께서 공동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동선언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동정부 구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사는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누구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공동정부 구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지금 밝힌 건데요. 그런데 앞서 공동선언문에서 안철수 위원장
함께 정부를 구상하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이 윤당선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공동정부의 의미가 안철수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동정부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의 공동 운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 점을 안 위원장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인사를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오전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은 글쎄 지금 안철수의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간이 썩 이게 여유 있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맞닥뜨려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어제 만찬도 취소했죠. 오늘 일정도 이렇게 다 취소하면서 일단 뭐 시간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일단 공개적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봉합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언뜻 들면서도 과거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지만 네. 그 파열음이 많이 났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또 포용을 해서 또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갈등이 사실 다른 당의 그 대선 후보가 갑자기 합의문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동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네.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안철수의 시간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네. 아직 열쇠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마음이 많이 돌아선 사람 혼자 알아서 추스르고 돌아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윤 당선인 측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정부가 이런 건데 안철수 위원장한테 그렇다면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또 남아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향후에 어떤 뭐 조치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킨다면 충분히 다시 봉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불만을 안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데 네. 그래서 안철수의 시간인데 윤석열 당선인한테 키가 있다, 열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봉합할 때도 처음에는 바로바로는 안 가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버티시다가 이제 막 주변에서 또 여론이 이렇게 시동 거는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안철수 위원장 쪽에 불만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몰랐어 하고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설득하는 작업. 그래서 두 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인수위 지금 한참 진행되는데 여기서 위원장직 그만두면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는 무책임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6월 지방선거인데 합당해서 지금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국민의당 후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합당이 무산돼 버리면 그걸 감안했는데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고 불만이 또 높아질 수 있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윤 위원장이 좀 더 포용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윤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도 좋은 결말을 가질 수 있도록 결렬이 안 되도록 좀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윤당선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인수위원장이 잠적 아닌 잠적을 하면서 인수위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각 인선을 두고도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다 지금 지명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지금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정 기자.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 아빠 찬스, 이 의혹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호연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연이어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부원장이던 2016년 말에 딸이 먼저 합격을 했고요. 그 해에는 함께 응시했던 아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아들이 다시 응시에 합격했는데 이때는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었고 또 당시에 처음 도입된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뭐 아빠가 병원장으로 있는 것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 딸과 아들이 이 의대에 학사 편입할 때 냈던 자기소개서 이 관련 서류도 또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확인해보면 특혜가 없다는 것이 나올 것이다. 이 사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정 후보자의 어떤 아빠 찬스 의혹을 좀 들으니까 저는 사실 이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데 약간 아빠 찬스, 뭐 의대 이런 좀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 전 장관과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더 열을 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SNS에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관련 기사를 연이어 공유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앞서서도 이 본인의 가족에게 들이댄 잣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인들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인 이 정호연 복지부 장관 후보의 딸과 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도 검찰과 언론이 이 똑같이 수사하고 취재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자신의 SNS에 왜 나만 이러냐, 이 정 후보자도 좀 이 의혹을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